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에 따라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고 예산이 3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8고속도로와 제2안민터널 등 경남의 주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도보다 못해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린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으로 3,890억 원이 반영돼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양 울산 간 145km 고속도로 건설에는 2,9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 4배 많은 예산으로 공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창원 동업에서 김해 한림국도 240억 원, 마산에서 거제국도에 528억 원, 사동업에서 화계국도 200억 원 등 8개 국도 건설에 2,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만성적인 정체를 빚는 창원에서 진해 구간에는 3.3km의 제2안민터널 건설이 시작됩니다. 실시 설계비로 10억 원이 반영돼 2016년 착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김천에서 거제 사이 남부 내륙철도 사업도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120억 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진주 광양 간 철도와 마산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에도 2,16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대합 IC 예산도 이례적으로 설계비 2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창릉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경남의 중소기업이 대구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는 7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50억 원이 새로 반영돼 내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경남의 내년 국고 사업은 660건에 3조 8,427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증가했으며 국가 시행 사업은 80건에 2조 4,400억 원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한때 남해안에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굴의 미국 수출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내년 초 미국의 위생점검을 앞두고 정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 생산, 가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 굴 생산해요. 건져 올린 굴을 껍데기를 까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청정 해역입니다. 지정 해역에서 있는 이 굴을 전부 FDA 등록된 공장의 핫삽에 의해서 가공되어서 미국에 수출이 돼 나갑니다. 남해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정한 7개 해역 3만 5천 헥타르에서 매년 수출용 굴 17,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2년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수출 중단 타격을 입었던 굴 양식업계와 자치단체는 내년 초 있을 FDA 위생점검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바다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바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고 굴 수협은 자체 검사실을 가동해 굴 수확과 위판, 도매 3단계에 걸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산 해역은 해양수산부가,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유통 단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쭉 모니터링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FDA 검사에서 다시 청정해역 인정을 받으면 남해안 굴은 중국과 일본 수출은 물론 국내 소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재료연구소가 열 기계적 가공을 통해 순수 타이타늄보다 강도가 2배 높고 열 전달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킨 신개념 순수 타이타늄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재료연구소 박찬희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신개념 순수 타이타늄 제조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성형할 수 있어 가격을 70% 이상 낮출 수 있고 재활용도 용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주력 사업장에 있는 삼성 테크윈 매각반대 비상대책위는 회사 측과 협상은 없으며 매각 백지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테크윈 비상대책위원회는 매각 반대를 위해 사활을건 투쟁을 하고 있다며 매각에 따른 조건으로 회사 측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몰렸던 해운 보증기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막판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인데
당장 이번 달 법인이 설립되면서 부산의 해양금융도 본격적인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해운보증기구 출자금 50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김규호 경제부시장 등 부산시 간부들이 전방위로 나선 데다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까지 지원을 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 쪽에 협조를 구해서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공히 이 사업을 갖다가 증액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부 출자액 500억 원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액 600억 원, 여기에다 민간 출자액 400억 원이 더해지면 해운보증기구는 1,5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까지 기금 출자 목표는 5,500억 원입니다. 금리가 높은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리를 낮추어 어려운 해운선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해운보증기구 설립 추진단은 이번 달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해운보증기구가 영업을 시작하면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도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며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창원 7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서부 내륙엔 종일 오락가락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소낙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 7도, 통영 8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사천과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6도, 사천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물결이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금융 분야 기성 하이스트가 경남 지역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7호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 인허가를 무료 대행하는 서비스를 올해 72건 처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창원 풀만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가업 승계 경영 후계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남은행 밀양지점이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춰 밀양시 내일동에서 삼문동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3개 공공기관이 내년 초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LH는 현재 신청사 공정률이 80%로 내년 4월까지 이전하기로 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도 내년 3월까지는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관리공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무실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경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넉 달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96으로 전달과 비교해 0.2% 하락했고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3% 하락했고 생선 조개류, 과실류, 채소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도 전달 대비 2% 하락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우수법관으로 김혜붕, 문보경, 박민수, 박준섭, 신상열 판사를 선정했습니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창원지법 본원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등 재판장 67명의 재판 861건을 평가한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주거지역 인근의 자투리 땅이 마을 쉼터로 조성됩니다. 창원시는 주거지 인근 자투리 땅 16곳에 11억 원을 들여 정자와 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갖춘 마을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산호동과 추산동, 진해, 청안동 등 옛 도심권에 26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어린이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해 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불만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 전문가와 교통회계 전문가 2명을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교통 전문 직원은 김해 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장유 지역을 비롯한 동지역과 읍면 농촌 지역에 대한 지역별 노선을 재진단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